그러니까 앞으로 뉴스 기사에 나오면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지 투자 재피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일반인은 왜 보통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잡지 표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기사가 잡지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사가 너무너무 화제가 돼서 표지에 나오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렇게 개인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시장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왜 흔히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워런 버핏 같은 역발상 투자자들은요, 남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전에, 그러니까 잡지 표지에 나오기 전에 미리 투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거리가 피로 흥건하게 물들었을 때 투자에 참여하라, 이런 격언까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경제 기사를 잘 읽었을 때. 2020년 4월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놨던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 세계 생산량의 13% 원유 감축, 현금 비중 늘려야 하나. 여러분께서 만약 이날 이 기사 헤드라인을 읽었다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겠구나, 그렇다면 추후에 원유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미리 그 시점에 투자의 씨를 뿌려놔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유가 상승을 점치는 기사가 많은데요. 투자 자문회사 골드만삭스는 오일마켓 리뷰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수년에 걸친 출혈 경쟁으로 공급이 줄고 코로나까지 겹쳤습니다. 원유의 타이트한 수급은 오히려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환경 시대가 됐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화석 에너지를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늘었지만 그 전기는 어디서 오나요? 여전히 많은 전기들은 화석 에너지, 석탄 같은 화력발전소에서 공급이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쓰는 플라스틱 같은 것도 바로 석유에서 오게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돌고 수요가 급감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소비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야만 하는 화석 에너지에서 파생되는 상품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투자자들은 신재생 에너지가 돈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무작정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투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요, 여전히 에너지 전환율은 10%에 불과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워런 버핏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버핏은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잃고 매우 싼 가격에 투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투자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비싸게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경제 기사를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거기서 해석하는 것은 본인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긴 하지만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어떤 현상이 드러났을 때 팩트 위주로만 취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을 다룰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제 기사에서 야, 이게 올랐다, 이거 올랐습니다, 미쳤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은 다음에 투자에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는 게 지난 10년 동안 제가 배웠던 진리였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남들이 선호하지 않을 때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도 레드오션이 되기 전에 선 진입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100만 유튜버가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떤 인사이트 없이는 장기적으로 버틸 수 없다. 즉 인사이트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기사 같은 것도 읽고 인문학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도서와 문화생활을 하면서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기르지 않으면 투자뿐 아니라 인생에서 도 승리자가 되기 어렵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서요, 많은 경제적 인사이트를 준 책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지성 작가의 미래의 부라는 책인데요. 인공지능 시대, 돈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산업들이 각광을 받을 것인지를 굉장히 세밀하게 썼고요. 여기다가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좋은지까지 나왔는데, 이 책을 비롯해서요,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에 한국인들은 꼭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투자할 회사들이 많습니다. 작년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여전히 우량한 기업들,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있는데 약간 성장이 좀 둔화될 수는 있다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한국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선진국이 됐다는 것에서 이미 느끼셔야 돼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 같은 사태가 있을 때 강력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약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한국 경제는 어느 정도는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같은 자산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석유 관련 화석 에너지나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폭등하면서 비용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위기를 2022년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경제에만 투자하는 것은 매우 리스키한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은요, 미국 주식을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라고 많이들 추천을 합니다. 만약에 작년 정도에만 해도 미국 주식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주가 상승도 있지만 환율이 올라가면서 더블 효과를 누리셨을 거예요. 여기다가 빼놓을 수 없는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보다 고배당,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버핏은 단기 순이익을 쫓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입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코카콜라 예를 들어볼게요. 버핏은 어릴 때부터 콜라 없이는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50대에 이르러서 코카콜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많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이 코카콜라는 연 4%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우리가 은행 가서 적금을 들었을 때 4%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예금 통장에 가입하는 것보다 코카콜라에 가입을 했다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누리면서도 배당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빈둥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조기 은퇴가 유행이잖아요. 본인 개인의 자유를 선호하다 보니까 목표한 돈을 모으면 파이어! 내 스스로가 나를 해고하고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한 5억이나 10억, 이것이 사회초년생들이 봤을 땐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냥 집만 해결되면 놀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이어도 좋은데 반드시 투자와 함께 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5억, 10억, 20억, 30억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앞으로 화폐 가치는 점점 폭락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사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수익이 들어오는 배당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젊은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상승률도 매우 중요하지만 배당 성향도 함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간혹 리스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배당주로 알려진 석유 기업들은요, 코로나 때 워낙 수요가 급감해서 실적이 휘청거리다 보니까 잠시 배당을 멈춘 적이 있긴 합니다. 이런 리스크들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뛰어들었다면 바로 시장에서 손을 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버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워런 버핏을 부자로 만들어준 여러 가지 법칙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해자입니다. 저는 처음에 해자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해자스럽다, 많이 준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자입니다. 해자는 중세시대에 적들이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성 주변에 물길을 이렇게 둘러놓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경제적 해자는 남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코카콜라도 경제적 해자의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물처럼 콜라를 마실 수 있다 보니까 조금 흔하게 생각하지만 이 지구상에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대체할 수 있는 음료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제적 해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도 수십 년간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경제적 해자입니다. 조수빈 아나운서는 어떤 경제적 해자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저는 비자라는 그룹을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비자는 어떤 기업이냐면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신용카드 어디서나 비자라고 써 있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전 세계인들이 신용화폐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업이 비자인데요. 이제 암호화폐로 거의 바뀌고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비자는 놀랍게도 블록체인 기술까지 갖고 있고요. 거기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자의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요, 짧게 보면 그래도 그 안에서 등락이 있어요. 하지만 10년짜리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쭉 우상향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는 기업이 경제적 해자의 성격을 지닌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도 삼성전자가 경제적 해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요즘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은데요. 삼성전자의 그래프도 짧게 보면 등락이 있지만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반도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랫동안 경제적 해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경제적 기업 하나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픽 처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유튜브에도 종목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엔비디아만큼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다른 알트코인과 달리 이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자산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왜 세금을 매기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ETF가 상장이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해봐야지 사실 가상화폐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가상화폐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NFT, 또 블록체인 기술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버핏의 투자 기법을 새삼 영상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새로운 위기 앞에 있기 때문인데요. 에너지값 폭등은 어떤 식으로든 인플레이션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것은 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면요, 수요, 소비가 따라 붙어줘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요. 지금은 자산만 폭등하고 수요가 따라잡지 못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은데 더 많아질 겁니다. 공급이 줄어들면요, 균형점이 옮겨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체 산출량은 훨씬 줄어들게 돼요. 이건 굉장한 악순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인류의 경제는 퇴보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인류는 그런 상황을 이미 겪어봤습니다. 언제였냐면요, 1970년대 중동 전쟁으로 오일 쇼크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공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면 생산자들은 아무래도 고용을 벌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고용이 침체된다면은 소비 수요가 따라붙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돈을 풀면서 극복을 해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을 아무리 풀어도 경제가 부양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요, 사람들의 월급이나 살아가는 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같은 자산만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소비량이 따라붙지를 못하니까 특정 부분에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통화량을 그럼 반대로 줄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월급 생활자들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그 위기를, 통화를 가지고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인사이트를 먼저 길러내고요. 지금 시장에서 무엇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서 플레이어로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제 이미 늦었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 라고 겁을 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 있었던 이래로 계속 진행해왔던 역사적인 현상입니다. JP모건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일시적이다. 주가에 5% 정도 조정이 온다면 저가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폭락했다는 게 뉴스 기사에 나오면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지 투자 재피가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구나. 물론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폭락기가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의 판단력을 기르긴 해야겠죠. 제가 아직도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돈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인사이트를 갖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걸 제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둥님들 예전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 하는 만큼만 해도 의식주가 해결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방송을 하면서도 투자에 조금씩은 발을 담궈서 플레이어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플레이어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여러분께 경제 뉴스를 전하면서도 그 진짜 의미를 읽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만 해도요, 제가 신입사원 때 앵커로서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를 돌파했습니다 라는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때는 제가 주식에 문외한이었기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국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기업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면, 또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께 뉴스에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회에서 진짜 인사이트를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매일 경제신문을 읽고 여러 가지 책이나 자료들을 보면서 좀 인사이트를 많이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수익은 둘째예요. 경제적 수익은 물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지만, 땡큐지만, 경제적 수익은 둘째치고 바로 이런 오랜 훈련들이 내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한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자, 오늘은요, 제가 기름값 폭등을 통해서 우리 빈도님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경제적 인사이트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떤 종류의 투자를 하시건, 어떤 경제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시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새기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모두가 시장을 떠난 시점에 그것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았던 워렌 버핏처럼 우리 인생에 닥칠 많은 위기의 순간들, 많은 순간들을 그렇게 냉정하고 또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내리는 것도 누군가는 위기로 느끼겠지만 누구는 기회로 느끼면서 우리 인생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자, 빈동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